성남 쪽에서 이제 분당간 고속화도로를 타고서 저쪽 동부간선도로 쪽까지 나가서 다시 의정부에서 백병화까지 가려고 이제 부진하게 지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쪽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쪽 의정부는 제가 한 거의 10년 만에 가보는 겁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가보는 거라서 어떻게 변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거의 서울 외곽이나 이제 위성도시들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지리를 모르겠습니다. 지리를 모르는 게, 길이 새로 생겼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다녔던 길이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만 아는 거죠. 그래서 길이 어떤 방향으로 뚫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어느 방향이라는 것만 알고 이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펴놓고 아마 미리 다 살펴보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역에 이제 얼추 근처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죠. 근데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곳을 가는데 거기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내비게이션에서 못 찾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특정 장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자주 하는 거죠. 자주 한다 그래서 이제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번 정도 내비 티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나 이제 12월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해둠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해지죠.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에 대한 활용을 잘하는 게 매우 편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간선도로를 오늘은 빠져나가는데 전혀 맥힘이 없습니다. 날씨도 구준데다 일찍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점심 나절에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한 겁니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이제 아침에 8시쯤에 출발하는 게 오히려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고 나왔는데,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을 해서 지금 도로가 하나도 안 막히죠. 안 막히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은 이제 후에 편집을 한 거긴 하지만 1시간 정도의 그 목적지까지 다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길이 좀 막히거나 여기가 정체 현상이 있었다라면은 대략 한 1시간 반 이상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해서 일도 보고 기분 좋게 이제 일 처리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온 건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친구 어머님들이 그때 이제 굉장히 짱짱하셨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고, 사람이 뭐 살아봐야 100년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70을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예요. 보통 한갑 때쯤 되면 거의 어쩔 수 없이 운명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90을 넘겼던 분이고 보통 평균 80은 넘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살았다 그래서 병 없이 살다가 오래 장구사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복이긴 한데, 요즘은 병원에서 한 10년을 누워있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가족들도 힘듭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한 몇 년 누워 계시면은 돈 웬만큼 있는 사람은 돈 다 까먹습니다. 병원비 때문에도.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한 거죠. 그 병원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그 병원에서 이제 돈을 이제 한참 까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모시게 되면은 거의 몇 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보통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보통 이제 중증 환자이면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건데, 이게 큰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연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람 나고 돈 난 거죠.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은, 돈에 이제 압박감을 갖게 되면 결국은 큰 병원에 대해서 지치게 됩니다. 큰 병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그런 중환자실이죠. 그런 곳에 이제 몇 달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모셔두게 되면은 병원비가 생각보다 한 달 동안에도 거의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은 버티죠. 1, 2년은 버팁니다. 그 한 수억 까먹는 겁니다. 그 김병희 효자 없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명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는 계속 나오지. 그게 보험 혜택이 있어서 뭐 하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 치료받고 이런 거는 의료보험적인 건 좀 많은 혜택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환자실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병원비에 대한 혜택보다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신히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병치를 그렇다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의사들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찾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이제 돈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죠.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치료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치유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병원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치유는 안 되면서 계속 병원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모시게 되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연명을 하던 목숨을 좀 몇 년 더 부지하게 되던 간에. 그래서 병 없이, 지병 없이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친구 어머님도 크게 지병은 없으셔서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뭔가를 이제 좋게 하고 돌아가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하다고 돌아가신 거냐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여쭤봅니다. 대부분 이제 병치레로 몇 년씩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환자도 물론이거든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당뇨가 있으셔서 그 당뇨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합병증에 의해서 이제 보통들 돌아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힘들죠. 자식들 입장에서 그거를 무한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하다못해 감기에 의해서도 폐렴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아주 간단한 바이러스균이 이제 몸속에 들어와도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이제 어르신이 있고 80이 넘은 노인들이 있으면은 일단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젊은 사람들 마냥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시켜야 되냐, 그것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고기를 많이 먹고 살찌우면 안 된다 싶은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몸에서 단백질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그 면역력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되게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피골이 상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피골이 상접하는데 뼈와 살과의 그 밀착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돌아가실 때쯤 되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은 거의 살이 없습니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 앞서도 얘기했지만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 추측컨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강한 분들을 뵈게 되면은 일단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양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몸에 이제 그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 장수의 비결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단백질하고 소식을 하는 듯 하면서도 충분히 섭취해야 될 칼로리나 이런 건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몸의 체력을 유지하는 거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적게 먹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먹을 거를 제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육회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백질 음료라는 걸 이제 먹게 되죠. 근데 이게 막상 기본적인 것만 충족해 주는 거지 이것만 섭취해 갖고는 사실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평균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환자들이 이제 그런 육회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도 굉장히 배고파하는 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서 물어보면 환자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육회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병원에서 물 같은 것만 먹는데 그게 이제 고단백질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것만 먹고서는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밥이나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일반 그 식사가 굉장히 힘든 환자들은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는 식사 형식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면 또 그게 식도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쪽 기도 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폐렴이 되는 겁니다. 폐렴이 돼. 기침을 하게 돼서 몇 번은 또 이제 그 폐렴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육회어라든가 뭐 이런 단백질 음료만을 먹더라도 폐렴이 옵니다. 폐렴이 처음에 왔을 땐 치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번 옵니다. 노인들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등창도 생기고 그러면은 몇 번 폐렴이 왔다가 한 4번, 3번 정도 치유가 되다가 그때 가서는 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폐렴으로 인해서 도저히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환자들 노인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셔갖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투석을 받는 경우. 그것도 진짜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들어가 보게 되고 이제 요양병원도 많이 찾아가 보게 되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계속 투석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가장 환자도 고통스럽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요즘에 병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집안에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에 모셔야 됩니다. 그 바깥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 치르면서 우리가 요즘 예전 말대로 이제 집안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사망한 원인을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그 진단서를 일반인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 여부가 확실하게 첨부돼야 사망 진단서도 끊어주고 이제 그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장례 치르다 말고 이제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왜 돌아가셨느냐
혹시 그게 이제 가족들에 의한 타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안에서 돌아가시는 게 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전과 달리 현대판 고려장이죠. 때가 돼서 시간이 되면은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이제 치유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냥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의 형태가 아니고 핵가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보니까 노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병환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케어를 못 합니다. 케어를 하더라도 케어를 하는 사람도 이제 그 부지를 못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돌아가신 친구의 어머님도 그 형님이 이제 혼자서, 그 형님도 거의 60이 넘은 양반이죠. 케어를 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케어를 하는 보호자 입장인 또 이가 빠져버립니다. 그 케어가 그 정도로 힘듭니다. 거기다 이제 치매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못 모시고 그거를 이제 가족이 이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냐면은, 그걸 이제 보살피는 케어하는 이제 가족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내 부모라고는 하지만 그 실제로도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본 경우로는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제 여기도 이제 친구 형님이 이제 계속 케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병원에 모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가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케어했던 사람도 노인이지 않습니까? 60이 넘은 이제, 요즘이야 이제 60이면 60부터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도 이제 치아가 빠지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환자 하나를 돌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한 몇 년간 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그거를 케어를 해봤지만, 뭐 내 부모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의지로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몸을 지체를 못하는 이제 풍에 걸리신 분들은 이제 케어를 한다고 보죠. 그러면 똥오줌이고 뭐고 이제 다 받아내고 그거를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도 종류가 있죠.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의식이 건전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의식이 없으면서 케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환자는 정신은 멀쩡한데 몸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보호하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환자부터 시작해서 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근데 보통 요양병원에 이제 위중증으로 누워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정신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까지 이렇게 딱 멀쩡하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대부분 중환자실에 이제 계신 분들, 상태가 위중한 분들은 거의 이게 정신도 혼비백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환자가 그걸 이겨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까지 멀쩡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제가 가서 병원을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자동차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오늘 주저리 읊어봤습니다.